다음은 어드레싱 모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퍼랜드 필드의 제약 요소와 어드레싱 모드 설계 고려 요소, 어드레싱 모드 유형 등을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싱 모드는 명령어에 오퍼랜드 필드를 정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명령에 정의된 오퍼랜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순수 데이터인 경우와 어드레스를 저장한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령어가 주어졌을 때 명령어의 구성은 오피코드와 즉 명령어의 동작 유형을 나타내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오피코드 부분과 이 오피코드를 즉 이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 오퍼랜드 필드에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이 오퍼랜드 필드에 들어가는 내용은 실제로 명령어에 사용된 직접적인 데이터이거나 아니면은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의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어드레싱 모드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장소 정보를 명령어 오퍼랜드 필드 내에 다양한 형태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로는 명령어 내부에 있거나 아니면은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에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저장 장소에 대한 정보는 레지스터인 경우에는 레지스터 번호가 되겠고 메모리인 경우에는 메모리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퍼랜드 필드의 제약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랜드 필드의 제약성이라는 것은 명령어 내에서 오퍼랜드 필드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기 어려운 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퍼랜드 길이가 증가하면 명령어 길이가 증가해 줄 수밖에 없고 오퍼랜드 필드의 길이가 증가하면 오퍼랜드의 접근 영역 확대가 가능하겠습니다. 즉 오퍼랜드 필드를 느리면 느릴수록 오퍼랜드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확대가 가능하지만은 그렇다고 오퍼랜드 필드를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퍼랜드 필드를 늘리면 명령어 길이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퍼랜드 필드 길이와 명령어 길이와는 서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즉 트레이드오프 관계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퍼랜드 필드의 제약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명령어에서 다양한 어드레싱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오피코드가 있고 오퍼랜드 필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어드레스 길이는 실제로 메모리의 접근 영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드레싱 모드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어드레싱 모드 설계 시에 고려할 점은 첫 번째로 오퍼랜드 필드 길이와 어드레싱 모드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제한된 오퍼랜드 필드에서 복잡한 어드레싱 모드를 사용해서 오퍼랜드의 접근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고려할 점은 메모리 참조 횟수와 주소 계산 복잡성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얘기는 무슨냐면은 메모리 참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 또 메모리를 참조하기 위한 어드레스 계산의 복잡성이 높으면은 이 계산에 소요한 시간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드레스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메모리 참조 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드레싱 모드를 해석함에 있어서 드는 시간 문제 또는 하드웨어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실제 주소 계산 과정이 필요하는데 이 어드레싱 모드를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실제 주소 계산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드레싱 모드에는 아래와 같은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모드들은 실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드입니다. 이 외에도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따라서 전용 어드레싱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언급하는 것들은 대표적인 어드레싱 모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퍼랜드 필드에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가 직접 있는 것을 말하고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에서는 오퍼랜드 필드에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오퍼랜드 필드에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아니라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에 대한 주소가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는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고 그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드레스가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경우, 즉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이런 방식은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변이 주소 지정 방식은 어떤 베이스 레지스터가 있고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즉 옵셋을 가지고 즉 변이를 가지고 주소를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베이스가 되는 레지스터나 메모리 공간이 사전에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택 주소 지정 방식은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액세스하는 방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스택인 경우에는 스택 주소를 실제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스택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택 주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어드레스를 담고 있는 오퍼랜드는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주소 지정 방식에는 즉시 주소 지정 방식, 직접 주소 지정 방식,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은 이미디에이트 어드레싱 모드라고 하며 명령어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가 명령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상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고 변수의 초기값을 설정해 이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장점은 메모리 접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퍼랜드 접근 속도가 빠릅니다. 단점은 이 필요한 데이터가 직접 인스트럭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오퍼랜드의 표현 범위가 오퍼랜드 필드의 크기로 제한됩니다. 즉 인스트럭션 내에 직접 데이터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길이, 즉 인스트럭션 내에서의 OP 코드를 제한 나머지 부분에 이 비트수에 의해서 이 표현할 수 있는 즉시 값이, 즉 콘스탄트 값이 제한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라고 하는데 명령어의 오퍼랜드 필드에 오퍼랜드의 실제 주소가 저장된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인스트럭션 내에 오퍼랜드 필드에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메모리를 액세스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의 장점은 오퍼랜드에 접근할 때 한 번의 메모리만 참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추가적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주소 필드에 표현할 수 있는 주소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시와 마찬가지로 다이렉트도 실제로 주소 필드, 즉 오퍼랜드 필드에 공간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한된 오퍼랜드 필드의 길이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는 주소 공간이 제한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라고 하며 오퍼랜드가 레지스터에 저장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퍼랜드 필드에 오퍼랜드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 번호가 직접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소는 레지스터 번호가 되겠습니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에서는 실제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퍼랜드가 레지스터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레지스터는 어드레스를 사용하지 않고 R0, R1, R2 같이 레지스터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어드레스 필드에, 즉 오퍼랜드 필드에 들어가 있는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레지스터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의 길이가, 레지스터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이 오퍼랜드 필드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즉 이 레지스터 수를 포함할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지스터가 8개다 그러면은 2의 3승은 8이기 때문에 이 오퍼랜드 필드는 3빗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의 장점은 아주 작은 오퍼랜드 필드를 사용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즉 레지스터 개수가 작기 때문에 레지스터를 이렇게 식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 수가 작습니다. 따라서 명령어 길이를 단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레지스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행 속도를 빨리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단점은 사용할 수 있는 주소 공간, 즉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레지스터 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레지스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레지스터는 비싼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많은 레지스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간접 주소 지정 방식과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라고 하며 오퍼랜드 필드가 가리키는 지역 장소에 오퍼랜드가 저장된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퍼랜드 필드에 저장된 어드레스가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어드레스가 아니라 그 어드레스를 가지고 찾아가면 또 다른 어드레스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어드레스를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더 메모리 액세스 해야지 비로소 오퍼랜드 값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소는 오퍼랜드 필드가 지정하는 기억 장소에 가서 얻어야 됩니다. 이걸 도식화하면은 이와 같이 인스트럭션에 OP 코드가 있고 오퍼랜드 필드에 어드레스가 있는데 이 어드레스가 실제로 오퍼랜드가 들어가 있는 어드레스를 가리키지 않고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어드레스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퍼랜드 필드에 들어가 있는 어드레스를 찾아가 보면은 또 다른 어드레스가 있고 이 어드레스가 실제로 원하는 오퍼랜드가 들어가 있는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액세스하고 다시 한번 액세스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의 장점은 넓은 주소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에 어드레스를 저장하기 때문에 메모리에 넓은 워드를 사용해서 충분한 어드레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드레스를 저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단점은 오퍼랜드에 즉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두 번의 메모리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레지스터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라고 하며 레지스터에 오퍼랜드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간접 주소 지정 방식과 달리 오퍼랜드가 지정하는 것은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즉 인스트럭션에 오퍼랜드 필드에 있는 것은 어드레스가 아니라 레지스터 값이 되겠습니다. RN이 되겠고 레지스터에 가보면은 실제로 거기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드레스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메모리 장소에 대한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실제 주소, 즉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주소가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메모리 액세스는 한 번이겠지만은 이와 같이 레지스터를 액세스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의 장점은 간접 주소 지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넓은 주소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어드레스가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가 충분한 주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어드레스가 예를 들어서 이 어드레스가 4기가라고 하면은 4기가 같으면은 이게 4는 2의 2승이 되겠죠. 그다음에 기가는 2의 30승이 되겠습니다. 즉 2의 32승이 4기가가 되겠고 따라서 어드레스는 32bit이 되겠습니다. 32bit 어드레스를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이 레지스터에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레지스터가 32bit인 경우에 이 어드레스 가지고 이 전체 메모리 공간을 다 접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단점은 오퍼랜드를 접근하기 위해서 두 번의 동작, 한 번의 레지스터 접근과 한 번의 메모리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간접 주소 지정 방식보다 메모리 참조 횟수가 적겠습니다. 간접 주소 지정 방식에서는 메모리 접근만 두 번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변이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주소 지정 방식,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 스택 주소 지정 방식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변이 주소 지정 방식은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 모드라고 하고 두 개의 오퍼랜드 필드를 사용해서 하나는 베이스 어드레스, 하나는 변이 어드레스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있는 실제 주소의 계산은 베이스 어드레스에 변이 어드레스를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베이스 어드레스는 메모리 접근 시 사용하는 기준 어드레스가 되겠고 절대값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변이, 즉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스는
베이스 어드레스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의미하고 옵셋 또는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변이 어드레스는 상대값이 되겠습니다. 변이 주소 지정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즉 메모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베이스 어드레스가 있고요. 이 베이스 어드레스는 메모리 접근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이 어드레스는 이 시작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즉 옵셋이나 인덱스로 표현되는 이 길이만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메모리 장소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베이스로부터 떨어진 거리, 즉 옵셋을 같이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퍼런드 두 개를 사용해서 하나는 베이스, 하나는 옵셋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이 주소 지정 방식의 장단점은 먼저 장점은 넓은 주소를 액세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실제 주소값 계산이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나 간접 주소 지정 방식과 달리 여기서는 이러한 덧셈, 즉 어드레스 계산을 위한 별도의 오퍼레이션이 추가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인스트럭션 내에 오퍼란드 두 개가 있고 각각의 오퍼란드를 하나는 베이스, 하나는 옵셋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 데이터가 있는 메모리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는 동작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변이 주소 지정 방식은 베이스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고, 두 번째는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 세 번째는 인덱싱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이 베이스 어드레스가 프로그램 카운터인 경우입니다. 변이 어드레스는 명령의 오퍼랜드 필드에 있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PC 렐러티브 어드레싱인데요. 분기 명령어에서 사용하는 어드레싱 모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된 상수에 접근할 때 이 PC 렐러티브 어드레싱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OP 코드가 있고 인스트럭션에 어드레스가 있는데, 이 어드레스는 실제로 변이가 되겠습니다. 변이. 즉 옵셋이 되겠죠. 어느 기준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베이스는 이와 같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즉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오퍼란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실제 오퍼란드, 내가 원하는 오퍼란드가, 즉 데이터가 있는 장소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PC값, 즉 베이스 어드레스와 옵셋을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는 데이터 메모리에 있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특히 상수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값이 프로그램 메모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메모리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 인스트럭션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로부터 현재 명령어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여기에 실제 프로그램이 아닌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에서부터 이 옵셋을 계산해서 액세스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PC 렐러티브 어드레싱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 베이스 어드레스로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변이 어드레스로 명령어의 오퍼랜드를 사용하는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스트럭션에 있는 오퍼랜드 필드에 있는 어드레스는 실제 옵셋 값이 되겠고 변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값이 되는 베이스 어드레스는 어디에 있냐면은 레지스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지스터에 있는 어드레스, 즉 베이스 어드레스에 옵셋을 더해서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 어레이형 데이터 접근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이스 어드레스가 주어지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즉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장소까지의 거리를 디스플레이스먼트, 즉 옵셋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어레이 형태로 어레이 형태로
변수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 베이스 어드레스는 사실 이것이 됩니다. 즉 A가 이 베이스 어드레스 값이 되고 이 인덱스 값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거리가 10이 되겠죠. 다음에는 인덱싱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싱 주소 지정 방식은 결국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방법과 어드레스 계산한 방식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베이스 어드레스가 명령어의 오퍼랜드 필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 어드레스가 레지스터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베이스 어드레스가 이쪽 레지스터에 있고 이 변이 어드레스가 인스트럭션에 있는데 인덱싱 주소 지정 방식에서는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즉 인스트럭션에 여기에 베이스가 있고 옵셋은 여기에 있습니다. 레지스터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소 지정 방식을 인덱싱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덱싱 주소 지정 방식은 반복 연산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인덱싱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인덱싱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결국 인덱스 레지스터 값이 억세스하면 자동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사전 인덱싱입니다. 프리 인덱싱, 즉 명령어 실행 전에 인덱스 레지스터 값을 변경시킵니다. 즉 하나를 증가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사후 인덱싱입니다. 명령어 실행 후에 인덱스 레지스터 값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인스트럭션의 오퍼란드 필드에 여기에 베이스가 있고 여기에 인덱스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 베이스와 인덱스 레지스터 값을 더해서 실제 어드레스를 계산해서 메모리에 오퍼란드를, 즉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전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 실행 전에 얘를 인크리먼트 시킵니다. 사후 인덱싱은 실제 데이터를 액세스한 다음에 이것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이 두 가지 차이에 따라서 실제 메모리 액세스하는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덱싱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할 때는 이게 프리 인덱싱인지 포스트 인덱싱인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스택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스택 주소 지정 방식은 메모리의 특정 공간, 즉 스택에 오퍼랜드를 저장하거나 참조할 때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택 정령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퍼랜드는 스택의 최상 위치에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스택의 최상 위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위치가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인스트럭션 내에 있는 어드레스는 실제로 스택의 옵셋이 되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베이스가 스택 포인터가 되고요. 스택 포인트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어드레스를 더해서 오퍼란드에 액세스하게 되겠습니다. 스택 주소 지정 방식에서의 베이스 어드레스와 변이 어드레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택 주소 지정 방식은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베이스 어드레스는 스택 포인터이고 변이는 자동으로 증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명령어의 오퍼랜드 필드에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스택 주소 지정 방식에서 스택 포인터에 베이스 어드레스가 있고요. 이 베이스 어드레스를 애드하는데 여기 같이 OP 코드가 있고 이 오퍼란드 필드에 어드레스가 있는데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을 쓰는 경우에 이 베이스는 묵시적으로 스택 포인터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옵셋은, 즉 변이 어드레스는 어드레스부터 제공돼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어드레스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어드레스를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쪽도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즉 묵시적으로 스택 포인트에 저장되어 있는 베이스 어드레스 플러스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1이나 또는 마이너스 1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는 OP 코드에는 어드레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데이터가 실리는 거죠. 이 케이스는 스택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플러스 1. 뭐 이게 어센딩이냐 디센딩에 따라서 스택 타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스택은 어드레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즉 하이에서 로우로 어드레스가 스택에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집어넣는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한다는 것은 팝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즉 데이터를 꺼내는 게 되겠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데이터가 여기에 차게 되면은 어드레스가 로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건 푸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스택 포인트를 베이스로 해서 사실은 옵셋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스택에 데이터를 넣을 때와 빼낼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드레스를 제공해서 즉 옵셋을 제공해서 스택으로부터 특정 위치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의 차이는 이와 같이 이 옵셋이 명령 오퍼랜드 필드를 통해서 제공되느냐, 아니면은 이와 같이 자동으로 증가 감소하느냐, 이 차이가 있겠습니다.